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마다가스카르 대사 임상우입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네요. 어, 외교관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무엇이든지 다 물어봐 주세요. 1탄을 찍은 지가 거의 이제 한 달이 돼 가는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제 2탄을 찍게 됐습니다. 예. 이거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너무나 저 2탄 찍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참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하여간 한 1, 2주 동안은 저 갑자기 입술이 부러터가지고, 카메라로 이렇게 찍을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또 이게 입술 났고 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제 저녁에만 작업을 하거든요. 예. 퇴근하고 와가지고, 애들이 아직 좀 어린데 애들 저 같이 놀고 이제 재우고 어쩌고 하면 이제 한 9시, 10시가 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유튜버로 변신해가지고 유튜브를 찍는 작업을 하는데 그동안 이게 여러 가지 밀려 있어서 오늘 드디어 이렇게 2탄을 찍게 됐습니다. 하여간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외교관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무엇인지 다 물어보세요. 2탄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EHK 님이 남기신 저 질문인데, 근무하신 동안 있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뭐 에피소드 뭐 매일매일이 에피소드의 연속이죠, 솔직히. 예, 저는 사실 저 외교관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선진국 잘 정돈돼 있고 그런 선진국보다는 좀 이렇게 도전이 많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돌발 상황도 많고 도전적인 요소가 더 많은 후진국 근무를 더 많이 했거든요. 예, 콩고, 마다가스카르, 뭐 이라크, 브라질 뭐 등등. 그래서 하여간 저 매일매일 뭐 거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죠 뭐. 그래서 딱 집어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나중에 이거 요번에 저 찍는 것은 제가 이제 외교관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물어봐 주세요니까 이제 외교관 일반적인 그런 질문에서 답변을 드리고요. 이 개인적인 에피소드나 그런 거는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그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어 능력 이외에 신입 외교관에 갖추면 될 만한 자질이나 능력. 네, 이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이제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죠. 외교관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파견 나가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교섭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그 나라 언어를 잘 해야 되니까 외국어 능력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근데 그 이전에 외국어 능력 이전에 외교관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 보통 뭐 이렇게 제가 연수 받을 때 이게 그 96년도에 제가 입부를 했었는데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외모시를 이제 보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연수원에서 한 석 달 정도 연수를 받았어요. 그럼 그때 이제 선배 외교관님들이나 뭐그 외교안보 연구원 당시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제 많은 뭐 주옥 같은 강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많이 말씀하신 것들이 약간 외교관의 여러 가지 종목 중에 결국 이제 honesty를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지금 기억이 남는 게 외교관이 결국 이제 상대의 마음을 사는 그런 일인데 마음을 살려면 결국 이제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네, 어떤 기교나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를 궁리하면서 좀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이제 통하는 건 진정성이니까 이 honesty, 진심을 담아서 솔직하게 거짓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벌써 제가 이제 24년 차, 25년 차 외교관이 됐는데 되게 맞는 말 같아요. 네. 다 삐약삐약님. 외교관이 실제로 되고 나서 이런 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외교관의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다 싶었던 게 있을까요?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적으로 이제 외교관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 처음에 이제 외교관 되기 전에 외교관 하면은, 좀 이렇게, 뭐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좀, 멋있게, 어디 리셉션장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좀,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행사도 하고, 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스파이 영화 같은데 보면은 뭐 이렇게 극적으로 협상도 하고 막 뭐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교관 생활이 되게 이렇게 멋지고 뭐 그런 약간 이렇게 환상도 같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그러한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가끔가다 있긴 있죠. 이렇게 보면은 되게 격식을 차리는 그런 외교 행사나 그런 데에 초청 받아가지고 한국 대표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정말 이제 본부에서 일할 때는 해외 근무가 아닌 외교 본부에서 일할 때는 그냥 어느 그 회사나 다른 행정부처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똑같은 게 출근해서 제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 작업하고 또 이제 예, 그렇죠. 뭐 이제 과원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일하고 점심 때는 뭐 회사 앞에 맛있는 맛집 가서 후숙 빨리 밥 먹고 와서 뭐 이렇게 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이렇게 동료들하고 얘기하고 그다음 또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일하고 퇴근하고 그러니까 별 차이 없어요. 예,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담인데요. 예전에 외교관을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드라마 이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전도연하고 당시 또 유명한 남자 배우하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근데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인데 사실 외교관 그러니까 본부의 외교관이죠. 이제 서울에 있는 외교 본부의 외교관인데 이 뭐 이렇게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일반 회사하고 예를 들어서 제 법정 드라마나 무슨 뭐 의사나 뭐 그런 캐릭터를 주인공을 하는 드라마는 뭐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막 뭐 이렇게 의사는 수술실에서 막 이렇게 사람 뭐 이렇게 응급 환자 실려오고 뭐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변호사나 뭐 이게 그런 검사 뭐 그런 드라마는 또 막 이렇게 법정 드라마 이렇게 뭐 멋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는 솔직히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 항상 이렇게 제 기억나는 장면은 그 드라마에서 외교관인데 그냥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일을 보는 모습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이게 외교관인지 누군지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드라마에서 뒤에 뭐 이렇게 뭐 에이펙 기획단 뭐 무슨 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그런 간판을 딱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부착을 했었죠. 그 세트장에. 그래서 예, 그러니까 외교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특히 본부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뭐 다른 회사나 일반 행정부처 뭐 별 차이점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최종적으로 외교관으로서 가고 싶은 곳이나 기억에 남는 나라 또는 언어를 공부할 때 필요한 생각이나 마음가짐, 화려한 외교관 직업의 단점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거의 이게 두 줄밖에 안 되는 문장에 여러 질문을 하신 분이네요. 예, 참맛 사계절 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외교관에서 가고 싶으신 곳. 외교관이 되고 나서 처음에 제가 가졌던 꿈은 평생 이렇게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모든 대륙을 한 번씩 근무를 해보고 싶다. 예, 그렇게 그런 야심찬 그런 그 목표를 세웠었어요. 예, 처음 외교부 들어왔을 때 그때 몸무렸을 시절에.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모든 대륙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제가 미주 대륙, 남미, 중동, 아프리카, 유럽,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는 뭐 우리 외교 본부가 뭐 한국 서울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대륙에 결국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예. 또 그다음 똑같은 참맛 차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언어를 공부할 때 필요한 생각이나 마음가짐. 이거는 지난번 1편 때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언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무조건 얘기하는 겁니다. 예, 틀려 좋다. 그냥 막 말한다 나는. 예. 상대방이 괴로워도 어쩌거나 나는 막 얘기할 거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외국어를 공부하시면은 금방입니다. 네, 결국 이제 언어는 살아있는 건데 써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거. 근데 이게 죽어 있는 것처럼 공부하면은 백날에도 안 늘죠. 죽어 있는 것처럼 공부하는 거는 결국 이제 그냥 읽는 거죠. 읽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이제 외우는 거.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백날 해봤자 별로 늘지 않죠. 화려한 외교관 직업의 단점도 부탁드립니다. 단점. 글쎄 뭐 어느 직장, 어느 직업이나 뭐 단점,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교관 직업을 단점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 건 하여간 한 군데 있지 않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사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환경 변화도 많고 뭐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 할 수 있겠지만 또 오히려 그걸 또 즐기면은 또 그게 또 굳이 뭐 단점이 되지 않겠죠. 예. 네, 계속해서 나나니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파견 가고 싶은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할 조건들이 따로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외교부 이제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그 인사 때 가고 싶은 나라를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좋겠냐. 인사 때 파견 나오고 싶은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냐. 그런 질문 같은데요. 보통 이제 외교부 인사는 그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이제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씩 한 번 하는데, 인사 때 보면은 이게 쫙 이렇게 공지가 뜹니다. 상당히 인사가 나름대로 되게 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조치들을 많이 취했어요. 우리 외교부가. 그래서 이제 모든 자리들이 다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나는구나 라는 사람 누구나 다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희망하는 자리를 1지망서부터 3지망까지 다 이제 쓸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지망서부터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1지망이 제일 많이 사람이 몰리겠죠. 그러면 이제 경쟁이 심한 그런데 혹시 1지망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그 나라 가고 싶은 나라에 파견 갈 확률이 높게 되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디를 가고 싶냐, 어디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 거냐, 그거는 사실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네. 남이 가고 싶은다 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거기 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외교부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분야, 어떠한 지역의 전문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명확한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고 싶은 가고 싶은 국가에 갈 확률이 더 높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슈아 K님께서 잠깐 이거는 저 질문이 아닌데 대사님 완전 팬이에요. 매번 영상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렇게 질문이 아니죠. 멘트를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더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지읒님, 네. 대사님은 어느 나라를 각각 다녀오셨나요? 만약에 해외를 나가시면 보통 몇 년 계시고 국내에 몇 년 계시나요? 유튜브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유튜브 일단은 유튜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느 나라? 지난번 영상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외관 생활하면서 미국, 콩고, 이라크, 스위스, 브라질, 마다가스카르 그렇게 이제 근무 내지는 살았습니다. 보통 해외 나가면은 한 3년에서 5년까지 있게 되고요. 5년은 하니까 선진국 3년, 후진국 2년, 도합 5년 그렇게 됐을 때 5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 나라에 5년 있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고요. 네, 보통 선진국 3년, 후진국 2년. 근데 연달아서 두 군데를 근무하면은 5년을 해외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국내에 들어오면은 보통 하여튼 무슨 어느 커리어 시기에 본부에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2, 3년 정도는 국내에 그래도 있게 되죠. 그다음에 다시 해외 나가게 되고. 네. 그다음 자크 성님께서 남기신 질문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 떡이나 설빙, 명랑, 핫도그를 먹을 수 있나요? 예? 없는데요. 예, 제가 여기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떡은 있습니다. 엽떡이라고 하셨는데 엽떡이 뭔지 모르겠네. 예, 엽떡이 뭘까요? 잠깐 엽떡 한번 검색을 해볼까? 엽떡이 뭐지? 엽떡. 엽기 떡볶이네요. 엽떡이. 이런 게 있었네요. 엽기 떡볶이가 뭘까요? 엽기 떡볶이. 네. 하여간 여기는 뭐 그런 건 없고요. 마다가스카르에. 근데 떡은 살 수 있습니다. 여기 교민분들 중에 한국 식당이나 한국 식품점 하신 분이 계신데 한 분이 떡을 만드십니다. 직접 여기서 떡을 정말 맛있습니다. 예. 딩동댕님께서 남기신 질문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특정 나라나 지역을 계속 담당하는지 아니면 무작위 로테이션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게 로테이션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완전 무작위는 아니고요. 통상적으로도 이제 그 외교부 커리어를 하면서 대략 어떤 분야냐 분야 또는 지역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수렴이 되는 게 통상적인 케이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분야 같은 경우는 뭐 통상, 뭐 국제법 내지는 또 뭐 있을까요? 기후 변화 뭐 그런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은 말 그대로 지역이죠. 뭐 아프리카, 뭐 중동, 미국, 유럽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중국, 일본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도 대략적으로 로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휘바휘바님께서 남기신 질문입니다. 대사님, 지구 반대편은 영상 항상 감사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니 주 마다가스카르 한 대한민국 대사관 어떤 빌딩 한 층에 있던데 보통 대사관들은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는 것만 봐서 신기했습니다. 지금 대사관이 생겼을 때에 비해서 지금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 초에 이제 새로운 대사관으로 이제 이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 라디오님께서 남기신 질문인데요. 이거 엄청 기네요. 네, 외교관을 꿈꾸는 고등학생입니다. 대학생이면 제2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어떤 외국어를 배우는 좋을지 추천해 주세요. 네, 글쎄요, 이렇게 어떤 외국어, 뭐 본인이 어떤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떠한 업무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불어를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제기구에서 불어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엔이나 하여간 그런 비슷한 국제 기구 쪽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으면은 불어를 하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내지는 이제 개발 협력 관련 업무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어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제2 외국어입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외교관 부부가 하는지 부부가 꽤 됩니다. 저도 외교관 부부입니다, 사실은. 예. 사실 제가 결혼할 때마다 이제 분의 커플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아마 3호 커플인가 그럴 건데 지금은 한 40상 이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외교관 부부가. 그리고 서로 다른 국가에 가게 됐을 땐 별다른 대책 없이 떨어져 지내하는지. 뭐 그렇죠. 뭐 다른 국가에 가게 되면은 뭐 대책 없죠. 뭐 떨어져 살아야 되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네, 순간들이 아니라 꽤 길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제 외교관 부부라고 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없었고요. 오히려 이제 부부는 어떤 시절에는 부부는 같이 발령을 안 내주겠다. 같이 같은 공간에 근무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따로따로 발령을 내는 게 원칙인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던 시절이죠. 이제 부부 외교관들에게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옛날 얘기고 요즘은 그래도 이제 가정 친화적인 그런 인사가 되게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가능하다면은 부부를 같은 지역 내지는 공간으로 발령을 내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계속 갑니다. 다음 질문은 어디 보자. 조슈아 K 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외교관 업무 강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물론 부서마다 공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체력이 너무 약해서 무섭습니다. 밤 얼마나 자주 새고 주당 몇 시간 근무할까요? 예. 되게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부서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긴급한 외교 현안을 다루는 부서일 경우에는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업무 그 수행 방식이나 그 조직 문화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요. 예. 그리고 예전에 하여튼 제가 처음 외교관 업무 시작했을 때 96년도 당시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제가 이제 통상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를 받아서 그때 일을 했었는데 무슨 행사인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근데 하여간 처음 들어가자마자 무슨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3일간 집을 못 갔어요, 제가 그때. 예, 3일간 사무실에서 잤어요. 이제 이틀째 되는 날은 양말이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사무실에서 이제 양말을 빨고 널고 사무실 소파에서 이제 잤었죠. 지금까지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저 과에서 이제 말석이었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업무를 했겠어요, 말석이. 근데 약간 그때 그렇게 일을 했었네요. 근데 요즘은 뭐 그 정도까지 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도 이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는 정말 긴급한 외교 현안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좀 늦게까지 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또 이제 남들 퇴근하는 시간에 퇴근하고 뭐 그런 생활이죠. 네. 자, 그 다음에 KYJ님께서 남기신 질문인데요. 휴가는 어떻게 쓰시는지요? 외교관의 연차 체계가 궁금합니다. 또한 로테이션 되는 기준이 있는지,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는 모든 공무원 똑같습니다. 예, 그 연가가 주어지는데 근무 연수에 따라서 연가가 최대 21일까지인가 주어집니다. 21일까지 주어지고 그 연가 범위에서 쓰는 거죠.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무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휴가를 잘 안 쓰는 분위기였잖아요. 예, 과거에는 뭐 이렇게 여름휴가 뭐 가봤자 뭐 이틀 3일 가면 많이 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예.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예전에 공감 발령받거나 해외 근무할 때 첫 해외 근무였었나 하여간 저 해외 근무했을 때 그때 여름휴가를 해외에서 근무해서 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바쁘다 해가지고 그때 여름에 딱 하루 휴가 냈어요. 하루. 예. 그래서 뭐라 하냐 그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죠. 예. 그걸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휴가도 이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제 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거의 이제 그 끝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또 외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친구,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텐데 이로 인해 힘든 점은 없나요? 글쎄 요즘 뭐 이렇게 카톡도 되고 이렇게 페이스북도 하고 뭐 또 이렇게 유튜브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대에 비교해서는 그렇게 많이 소홀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소진님은 전반적으로 이제 질문이 그 여성 외교관으로서 아프리카 또는 이슬람 국가에서 근무를 하기가 괜찮은지 그 근무 여건이 어떤지 그런 질문들이 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여성이 외교부에서 여성 외교관들이 정말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 입부하는 새내기 외교관들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여성분들이고요. 지금은 이제 정말 전 세계에 우리 공간이 있는데 여성 외교관이 활약을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있습니다. 하면 아프간 같이 정말로 힘든데도 이제 여성 외교관이 파견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에서 여성 외교관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사례들이 다 있고 문제 없습니다. 물론 이게 조심해야 되지만요. 근데 그거는 뭐 여성이라서 꼭 조심해야 된다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그런 아프간이라든지 그런 치안이 좀 불안한 그런 국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더 조심을 해야겠죠. 네. 이제 남편이랑 같이 후진국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남편분도 얼마든지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진국보다 후진국이 훨씬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워낙 할 일들이 많으니까요. 네. 이상으로 외교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 뭐든지 다 물어봐 주세요. 2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